안녕하세요. 오늘은 90회 사주산 장명쉼터 14번째 소제목으로는 북망산 소풍 먼저 떠난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사주의 어떤 선천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장명에서 보완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이 구궁 기막힌 장명에서는 이 장명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망산 소풍을 먼저 떠난 아버지, 즉 부선망이라는 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 거, 육친부에, 여기서 육친부라는 건 요자리야, 요자리. 부, 제, 손, 형, 요자리죠. 육친부에 현무나 백호나 구진이, 현무나 백호나 구진이 있으면 이 작용력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부정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로. 현무, 백호, 구진. 그럼 여기에서 보면 지금 아버지 자리에 현무가 있죠, 현무. 현무, 백호, 구진 등이 있고, 재가 부를 바로 아래서 극한다는 거예요. 요 재가 아버지를 이렇게 바로 극을 해요. 요거 이제 명리에서 얘기하면 재가, 이 부는 인성이라고 그랬죠, 인성. 즉, 재극인이 되는 거예요, 재극인. 재가 부를 바로 아래서 극하거나 월지에서 극을 받으면, 자, 이 월지는, 이 사주가 11월생이니까 이것이 오행으로 하면 자수예요, 자수. 이 자수라는 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재도 수인데 월지에 있는 11월 이 자수가 다시 화를 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재의 오행이 이 수도 화를 극하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쌍극이 되는 거죠. 쌍극. 바로 밑에 재가 오행이 수인데 수극화가 되고, 자, 부를 상징하는 오행이 화죠. 화가 극을 한번 당하고 다시 월지, 가장 힘이 강한 월지, 월령이라고 하죠, 월령. 월지 자수가 다시 화를 극한다는. 그러니까 아버지 자리에 어떤 오행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쉽게 해서 수국화로 해서 불이 꺼져버린다고 보시면 돼. 월지에서 극을 받으면 부모덕이 없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재가 있고, 재가 있고 부가 육친상에, 부가 요 자리에서 6글자 자리에서 부가 없을 때, 이때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시 자리나, 즉 성시지, 여기 성시 자리나 이름 끝자리에 부가 있고 현무, 구진, 백호가 있을 때는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번째, 월지는 이게 월령이라고 해서 월령, 우리가 사령, 어떤 지시를 내리는, 그러니까 힘이 막강한 자리죠. 월지와 재가 불을 극하. 이런 경우죠. 월지, 이 자수가 화를 극하고, 그 다음에 이 재가 또 바로 불을 극하죠. 이렇게 됐을 때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육친부에 현무, 백호, 구진. 이 현무나 백호나 구진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작용을 많이 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긍정적인 작용은 청룡, 등사, 주작, 이렇게 3개. 긍정적인 작용은
청룡, 주작, 등사. 부정적인 작용은 현무, 백호, 구진 이렇게 세 개. 제가 부를 바로 아래서 제가 요 부 바로 아래서 바로 극하거나 월지에서 극을 받은 월지 11월에 태어났는데 이 자수의 월지가 자수가 즉 수국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월지에서 극을 받으면 부모덕이었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 죄가 있고 부가 육친이 없을 때 죄가 이제 막강하게 힘이 강한데 부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부가 여기에 떠 있지 않다는 뜻은 부하고 인연이 원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 계셔도 아버지 역할을 못 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 세 번째, 성씨 자리나 이름 끝자에, 즉, 요 성씨 자나 이름 끝자리에 부가 있고, 이런 경우 부가 있죠? 있고, 현무, 구진, 백호, 즉, 여기는 현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부선만, 월지와 재가 부를 극하면 부선망한다. 중요한 거는 월지에서 극을 받으면, 월지에서 부가 극을 받으면, 충격을 받아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임종영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에서 보면은, 오행으로 보면, 여기서 여기서 임은, 요 임은 림으로 본 거예요, 림으로. 림으로 봤을 때 이것이 화고, 이것이 수잖아요, 수. 그래서 여기는 임으로 보면 여기가 토가 되는데, 림으로 봤기 때문에 화라는 거, 화. 그 다음에 림이니까 받침이 미음이죠. 미음이니까 수, 금, 토, 요게 이제 오행이고, 자, 육친은 어떻게 정하냐면은, 이 지금 갑술생인데, 이 술이 토죠, 토. 토 입장에서, 토 기준에서 화가 나를 생해지죠. 화생토. 그래서 부. 자, 장명에서 부라는 건 사주에서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 그 다음에 토 입장에서 수를 만나서 토극수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재. 요거는 사주나 장명에서나 똑같이 재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 토 입장에서 금을 만난다는 건 내가 토생금이 되죠. 사주에서는 이걸 식신상관이라고 그러죠. 장명에서는 우리가 손이라고 그래요. 손. 아랫사람, 부하.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토는 뭐 나와 같은 거니까 형. 이것을 사주에서는 비견겁제라고 그러죠. 비견겁제가 이렇게 많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있으면 형제, 친구, 동료, 동업자들에 대한 어떤 덕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름에서 보면은, 자, 이제 이 갑술년에서 봤을 때 공망은 신유가 공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여기 수리에서 7번이나 7이나 8액이 있으면 이게 공망이라 해요. 요게 지금 공망이에요, 공망. 이것도 공망. 그 다음에 요것도 자공이라 해요, 자공. 스스로 공망.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이제 제가 설명 드린 거예요. 자, 부가 현무에 붙어 있고, 바로 밑 백호 재가 극을 하죠. 재극인. 그 다음에 또 오행, 삼원오행은 뭐냐면, 천인지 이총. 이 자리가 이총.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자, 아버지, 이쪽이 부궁, 이쪽이 모, 본인궁, 가정궁, 배우자궁, 자식궁, 사회궁, 연인궁, 형제자매, 이렇게 이제 9자리가 있죠. 여기서 이 사주의 주인공이
위에 사람, 천을 극한다는 건 군대 같은 데서 보면 이게 쫄병이 고참을 어떻게 해요? 극을 하는 거죠. 이게 하극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극을 받으면. 자, 바로 밑 백호제가 이제 극을 하고, 월지수, 여기 월지수죠. 자수가 또 극을 하는 거예요. 수국, 화, 인격, 이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이 천격을 극한다. 그 다음에 또 이 공망이 또 맞았죠. 아버지 자리에 공망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세 승류의 어떤 극을 받는 자. 공망에서 아버지 힘 빠지고, 또 여기 재에서 아버지를 극하고, 또 월지에서 또 수가 또 화를 극하고, 이렇게 이 공격이 이 다방면에서 나를 공격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돌아가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망이 팔에 두 개 있죠. 그렇게 해서 7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의 이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육친부, 요 부는 아버지, 그 다음에 학문, 선배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현무, 백호, 구진이 있고 제가 부를 바로 아래서 극하면, 그 다음에 월지에서 극을 받으면 부모덕이었고 부가 선명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 이렇게 요런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 자, 이게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설명한 거고, 나머지 요거는 그 설명을 이렇게 했지만 이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재가 있고 부가 육친이 없을 때, 재는 있는데 부가 안 떠 있어요. 여기에 8글자 중에서 이 부가 없을 때는, 그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먼저 돌아가신다. 성자리나 이름 끝자, 성자리나 이름 끝자에 부가 있고 현무, 구진, 백호가 있을 때, 여기는 해당되죠? 이름 자리에 부가 있으니까 이때 부선망한다. 월지와 재가 부를 극하면, 월지와 재가 부를 극하면, 이것도 두 번 극을 받는 거죠. 재한테 극을 받고 또 월지에서 또 극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 자, 두 번째 이름은 김정규라는 이름인데, 자, 이것을 풀어보면은 8획, 5획, 6획, 요 자리에 있는 우리가 선천수라고 그래요. 요거는 후천수 자리인데, 자, 경신생. 이 5행은 잘 아시죠? 여기 금이니까, 김이니까, 요 기역자가 있죠. 기역자가 목이고, 요 받침이 미음이니까 수. 요건 정자니까, 지읒이 금, 이응이 토. 그 다음에 규는 받침은 없죠? 자, 이 기역이 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5행은 정해져 있고, 경신, 연주. 요건 연지의 5행이 금이죠? 연지 5행 금. 자, 금 입장에서 수를 만나면 이것이 재죠. 금 입장에서 수는 내가 생해주는 거죠? 손. 금 입장에서 금을 만난다, 형. 금 입장에서 토를 만난다, 나를 생해주는 걸 만났죠? 이걸 부. 그 다음에 금 입장에서 목을 만나면 금극목이 되니까 재.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재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청룡이 좋은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룡절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작용을 해서 아버지 덕이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것도 한번 봐서 비교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부가 청룡 부면 상당히 좋은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월지 1월생이거든요. 1월생이면 인목이거든요. 인월에 태어났는데 이 목이 상당히 강하죠. 월지에 있으니까. 다른 자리에 있는 것보다 2배에서 2.5배의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이 사정없이 이 토를 극하는 거예요. 아버지 자리 옆에 있는 오행을.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극을 받을 땐
자, 육수에서 좋은 작용을 하는 청룡을 만났어도 이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히려 이 월지 강한 목기운이 토기운을 극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힘을 못 쓰는 상태죠. 여기서 또 공망이 보면은 지금 천격에 공망이 있고 이름 하자에 또 공망이 걸려 있죠. 그리고 이 자체에도 공망이에요. 이게 19가. 이걸 우리가 자공이라고 그래요. 자공. 스스로 공망. 자공. 스스로 공망. 스스로 공망. 그래서 공망이 이렇게 많을 때는 좋지 않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월지의 강한 기운을 아버지에 있는 오행이 극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이걸 육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상의 동물 6마리,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모. 이 중에서 이 육수 자리에 현모, 백호, 구진이 있을 때는 안 좋은 상태다.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사주를 안 보더라도 이것만 봐가지고 이 자체만 분석을 하면은 아버지 인연이 약하고 또 특히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름을 가지고. 이런 경우에 옆에 사주를 놓고 다시 분석을 해서 아버지 부. 아버지가 사주에선 편재죠. 편재가 어떻게 자리에 힘을 받고 있는지, 충이나 극, 형충파에 걸리지 않았는지, 그걸 확인했을 때는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일단 사주를 안 보고 이름 자체를만 풀어봐도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북망산 소풍을 먼저 떠난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를 간단히 줄여서 부선망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 이렇게. 부선망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머니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것을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글자가 한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하나 뚫어보면 복잡한 게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맨 처음에 분석할 거는 이 임종명을 우리가 오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뽑는지. 자, 여기서 이미 림으로 제가 읽는다고 그러죠. 림. 그러니까 요 리을, 즉 여기에 화가 들어오려면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 있을 때 요 자리에 그때 화가 들어온 거예요. 화. 그 다음에 여기는 받침이 미음이죠. 요 수는 미음, 비읍, 피읍이에요. 이렇게. 자, 물수죠. 물이 막 퍼분다, 물이. 나더러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종이죠. 종이면, 요거는 지읒이죠. 즉, 금이 되려면 여기 이 시옷, 지옷, 치읒이에요. 그래서 금 사서 축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금을 사서 축제한다. 시옷, 지옷, 치옷. 그래서 여기 금, 이응이니까 토. 자, 영은 이응이죠, 이응. 즉, 이응은 토는 이응하고 희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토. 그래서 이 오행을 딱 정해놓고 연주에서 보면 이것을 연간이라고 그래요. 연간. 그 다음에 이걸 연지라고 그래.
이 연지가 마치 사주에서 일간처럼 사주에서 육신 정할 때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지가 오행격으로 이 술이 토죠. 자, 토를 기준으로 해서 화를 만났어. 그러면 화생토가 되죠. 이런 경우를 부라고 그래요. 사주에서는 인성이라고 그래요. 인성, 나를 도와주는 거. 토 입장에서 술을 만났어요. 토국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죄. 그 다음에 토 입장에서 금을 만났어요. 토생금이 되죠. 사주에서는 식신상관인데 장명에서는 우리가 손이라고 그래요. 손. 그 다음에 같은 토를 만났죠. 이때는 형. 사주에서는 비견겁재. 다시 여기는 똑같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장명하실 때 이렇게 연결되는 건 이렇게 많은 건 좋지 않아요. 사주에서도 어떤 오행이 세자 이상이 되면은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즉 길작용보다는 흉작용이 일어난다고 배웠잖아요. 장명에서는 마찬가지죠. 어떤 오행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건 이게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청룡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많아버리면 이게 반감된다는 거예요. 작용이. 좋은 작용이 많이 삭감된다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게 뽑는 건 다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간을 기준해서 연간이 갑이죠. 연간이 목일 때는 청룡으로. 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적어 올라가는 거예요. 청룡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는 외워두셔야 돼.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모 이런 식으로. 오늘은 북망산 소풍을 먼저 떠난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골라먹는 사주부패,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로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셈이었고요. 오늘 날씨가 부질부질 비가 오는데 오늘 남은 시간도 건강 조심하시고 자, 비를 좀 즐기십시오. 그동안 가물었었는데 촉촉하게 비가 내리니까 마음도 촉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